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계가 사라진 구분상가, 오픈형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낙찰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원래 구분상가 같은 구조상, 이용성,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계 표시가 명확한지,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여러가지 현황조사서 이런 것을 자세로 확인하고 실제 가가지고 제대로 확인하고 낙찰받아야 됩니다. 자세하게 제가 경계가 사라진 구분상가, 낙찰받아서 소유권이 없을 수 있다는 주제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구분상가, 집합건물, 경계표지, 구분소유권, 부동산 경매, 합체건물, 권리분석, 낙찰지위. 자, 첫 번째, 등기부에 호수가 있다고 해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구분상가를 경매로 매수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등기부에 제101호, 제102호와 같이 별도의 호수가 기재되어 있으면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등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부분이 구조상 다른 부분과 구분되고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객관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픈형 상가는 벽체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경계표지와 건물번호 표지가 존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 2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등에 대해 바닥에 견고한 경계표지를 설치하고 각 구분 점포에 건물번호 표지를 붙일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경계표지는 단순한 인테리어 표시가 아닙니다. 경계표지는 점포의 물리적 범위를 외부에서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동 가능한 진열대, 카펫, 테이프, 가설 칸막이만 놓은 것은 법정 경계표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바닥의 재질과 구별되는 견고한 재료로 경계를 표시하고 건축물 대장과 청별 배치도상 위치가 현실의 구획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번호 표지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바닥선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이 실제 등기된 전유 부분의 경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인이 임의로 그어놓은 선이나 임차인이 영업 편의를 위해 설치한 표시라면 법정 경계 표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처음부터 독립성이 없었던 경우 대법원 결정은 구분 건물로 등기되고 집합건축물 대장에도 별개의 호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구조상 독립성과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경계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구분 등기는 무효이고 그 등기를 전제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위험이 단순한 명도 곤란이나 면적 부족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매의 목적물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건저당권과 경매 절차의 기초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서에 해당 호실이 평가되어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별도 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네 번째, 유효하게 성립한 뒤 여러 점포가 합체된 경우, 처음부터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와 과거에는 적법한 구분 건물이었지만 나중에 격벽을 철거하여 여러 호실이 하나로 합체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은 구분 건물들이 격법 제거 등으로 일체화되어 독립성을 상실했다면 종전에 한 호실만을 독립하여 양도하거나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우 종전 호실에 설정된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합체된 새로운 건물 중 해당 호실이 합체 당시 차지한 가액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등기 기록을 공유 지분 형태로 고친 뒤 그 지분을 경매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체 전의 모든 구분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가 전체 호실을 대상으로 일괄 매각을 신청하고 경매를 통해 합병 제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런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괄 매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의 특별한 사정,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판례는 원칙과 예외 있고 우리가 수험 법학에서 하는 것처럼 OX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고나 피고 유리하게끔 원칙과 예외를 잘 내 사안에 포함시키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경계가 없다고 언제나 구분 소유권이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경계 표지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거나 인테리어 공사로 제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구분 소유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구분 소유권이 처음 성립할 당시 물리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현재 각 호실의 위치와 범위를 객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지, 단순한 표지 훼손인지 아니면 여러 호실이 하나의 독립건물로 합치된 것인지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최초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경계 표지가 없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둘째, 유효하게 성립한 구분 건물이 이후 합체되어 종전 호실이 공유지분 관계로 변한 경우입니다. 셋째, 경계 표지만 일시적으로 소실되었지만 도면과 현황을 통해 각 구분 점포를 복원하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각 유형에 따라 등기의 효력, 저당권의 존속 범위 및 경미 절차 유효성이 달라집니다. 여섯 번째,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구분상가 경매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해서는 안됩니다. 집합 건축물 대장, 전유부 건축물 현황도, 청별 배치도, 최초 분양도면, 사용승인 당시 도면, 관리단의 점포 배치도,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및 현황사진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현장에서는 바닥 경계선, 건물 변호 표지, 격벽, 출입구, 전기, 수도 계량기, 천장 구조 및 소방시설이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 호실을 하나의 임차인이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한 임차인의 통합 사용인지 건물 자체가 합체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대상에 통합된 모든 호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경계가 사라진 구분상가는 낙찰 후 벽을 다시 세우면 된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분 소유권의 존재, 건저당권의 효력, 경매 목적물의 특정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좌우하는 본질적인 권리 하자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좋아요와 구독 신청을 안 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겠습니다. 경계가 사라진 구분상가, 낙찰받아도 소유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경매뿐 아니라 이 매수할 때도 이게 이제 세 호실이나 여러 개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영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단란주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오픈 상가를 개조해갖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와요. 막 보면 막 하면 보통 상가가 막 강남 같은데 2% 3%도 안 되는데 뭐 10% 가까이 되고 이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매도할 때 만약에 소유자가 다르다면 101호, 102호, 103호가 이게 팔리지도 않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뭐 단란주점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이렇게 이 업종마다 술을 팔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 팔 수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이게 또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이행강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드리는 거, 여기 또 뼈대를 세운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엄청나게 민생 형상 문제가 생기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